안녕하십니까. 토크 편의점 도양장사입니다.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입니다. 다가오는 2025년도를 준비하는 마음을 담은 이야기들로 오늘 이 시간 채워보고자 합니다. 오늘도 두 분 장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제작진께서 책을 보내주셨습니다. 바로 트렌드 코리아 2025라는 책인데요. 트렌드 코리아 2025는 비록 소비 트렌드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. 근데 이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생활과 삶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 관점에서,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서 고찰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도현정사님은 어떤 키워드가 기억에 남으십니까? 네, 키워드가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 기억하자면 저는 아보하라는 단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아보하가 아주 보통의 하루다라는 뜻인데, 왜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걸 이제 내년 키워드로 정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워낙 요즘 세상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자기에게 닥치는 부분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아무 별일 없는 하루, 무탈한 하루였으면 좋겠다, 이런 뜻으로 그런 제목이 붙여진 게 아닌가. 아주 보통의 하루는 사실은 뭐냐면, 지금 사회가 너무 이렇게 현란하고 다양하고 복잡하고 하니까 외부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 집중을 하자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집중하자라는 거죠.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어떠한 SNS 혹은 좋은 집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매력적인 사람이 나오거나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그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막 이랬단 말이죠.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인연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이 자체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을 해서 사는 게 오히려 더 맞다라고 성숙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보아라는 단어가 요즘 유명한 단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네. 이 10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 키워드가 옴니보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현일정 선생님께서는 옴니보어 어떤 시각으로 보셨습니까? 저희 소위경전 중에 금강정경이 있잖아요. 금강정경 중에 안에 내용을 보시면 비로자나 부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37종 불보살님들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, 비로자나 부처님을 우주라고 친다 그러면 우주에서 씨앗이 발현이 돼서 37보살로 화현을 해서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.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, 개성화입니다. 개성화. 그 보살님 중에서는 춤을 추시는 보살님도 계시고, 금강보보살, 노래 부르는 보살님도 계십니다. 금강가보살. 그러니까 옴니보어라는 건 뭐냐면, 개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개성화가 있다. 예전에는 뭐 집단에서 보여주던, 세대에서 보여주던, 계층에서 보여주던, 남녀가 보여주던 고정된 관념이 있는데, 그 관념을 벗어나가지고 개성화시키는 그 단어가 이 옴니보어라는 것 같다라는 거죠. 저희 시민당에 이제 공직에 계셨다가 퇴직하신 각자님, 거의 이제 60대 넘으신 남성분들이 계세요. 근데 그 각자님들이 무언가를 배우고자 찾아 나가신 겁니다. 그래서 이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관 신청을 했어요. 근데 저는 가서 무언가를 좀 만들고 뭐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뭐 공부를 만들고 하는 그런 거를 하실까 생각이 들었는데 민화 수업에 들어가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남성분들이 민화를 그리신다고? 물음표가 띵 들었습니다. 뭐 한두 달 다니시다가 그만두실 것 같은, 아니더라고요. 지금 2년째 그 수업을 듣고 전시회도 열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제가 제 스스로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. 이런 사고방식에 갇혀져 있었던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옴니버라는 이 단어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 스스로 그 사고방식을 깨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. 옴니보어, 좀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느낌도 드는데, 우리 옴마니 밤매움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. 옴니보어라는 것은 사회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, 예전에는 어떤 계층, 뭐 어떤 세대, 어떤 뭐 나이, 뭐 어떤 성별에 따라서 고정적으로
정해져 있는 어떤 기호와 어떤 가치 체계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이, 그런 틀이 없이 그냥 다 다양하게 세대, 계층, 뭐 이런 남녀 구분이 없어졌다라고 해야 될까요?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.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세대, 다양성을 누구나 다 세대, 계층, 성별 뭐 따지지 않고 다 이렇게 포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. 저는 그 얘기를 봤을 때 종교 논설집에 종파가 나누어지는 이유, 단락이 떠올랐어요. 예전에는 일원주의에서 이 현대적 이 시대 상황을 거치면서 이원주의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, 드러나는 모습들, 이원 상대 원리에 입각한 불의적 불교 정신, 물질과 정신 세계가 조화롭게 화합할 수 있는 대자유 세계를 궁극적 목표로 한다. 모두를 포섭하고 다 화합하고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. 종교 해당 대종사께서는 이 70년, 80년 전에 이 부분을 깨달으신 거예요. 근데 저희는 이제 트렌드 책을 보고 이 불교적인 관점으로 좀 재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. 굉장히 고마운 거죠.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이 자체가 옴니버라는 겁니다. 그렇죠. 사실 이 옴니버라는 게 만다라의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죠? 이원 진리 말씀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그 키워드 중에 공진화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. 공진화는 뭐냐면 진화를 하는데 다 같이 진화를 한다는 게 공진화 개념입니다. 공진화 전략이 앞으로는 회사들한테 유효할 거다, 많은 사람들한테 유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종전님이 말씀하신 이원 진리하고도 맥맥을 같이 하거든요. 첫 번째가 뭐냐면 이원 상대거든요. 그래서 이원 상대라는 건 뭐냐면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상대적인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 상대적인 개념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자 1이 있으면 남자 1, 2가 있고 남자 1, 2가 있으면 남자 1, 2, 3, 4가 있고 계속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. 이 상대적인 개념이 두 가지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이 만다라 세상에 구현되는 수억 개, 수십억 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이원 상대 원리거든요.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면 이원 전문으로 갑니다. 이원 전문은 뭐냐면 그 수십억에 해당하는 모든 존재들이 각각의 전문이 있다라는 거, 잘하는 게 있다. 남자가 잘하는 거, 여자가 잘하는 거, 남자 일이 잘하는 거, 여자 일이 잘하는 거, 각각이 잘하는 게 있다라는 거. 그게 이원 전문입니다.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이원 전문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원 상보, 서로가 하모니처럼 서로 돕고 협조하고 이러한 가운데 온 우주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. 그게 이원 상보의 원리라는 거예요. 어쩌면 이 공진화 전략이 앞으로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공진화 전략 처음 봤을 때 단순하게 하이브리드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었어요. 하이브리드는 두 가지가 복합되는 거거든요. 전기차와 휘발유 뭐 이렇게 같이 공용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단순하게 하이브리드에서 한 단계, 두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 돼서 같이 함께 나아가는 거지. 함께, 여럿이,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게 공진화 전략의 참된 의미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공유의 개념이죠. 서로 같이 공유를 한다. 그 책이 나오면 안드로이드 OS 안에서 구글과 삼성과 뭐 LG와 여러 업체들이 그 하나의 환경 속에서, OS 환경 속에서 서로 공유한다라는 개념 속에서 가는 전략이니까.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, 그죠? 내 스스로 이해하고 다양성 존재를 딱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. 나는 되는데 상대방은 안 되고, 상대방은 되는데 나는 안 되고, 이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포용하고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공진화 전략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원포인트 하나하나 한 발자국씩 나아가자는 건데 우리가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변하고자 하면 우리 가랭이가 찢어지잖아요. 다리가 찢어집니다.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욕심 가지지 말고 변화를 주고자 할 땐 한 걸음 한 걸음씩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어떤 면에서 변화를 해야 될까요? 변화, 혁신 얘기할 때 종교적으로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참회거든요. 어제는 이렇게 살았지만, 그러니까 내가 조그만한 거에 화를 내는 것도 그것을 잘 지켜보고 그 마음을 들여다볼 때마다 하나씩 참회해서 나가는 공부.
근데 저는 그게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원포인트 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. 그렇죠.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화하는 입장에서 하니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지만 일반인 분들이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게 뭐지? 라고 의문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안 그러면 이 온마니 밤매움 염성을 모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1분이 됐든 3분이 됐든 내 마음을 먼저 모으는 시간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. 그게 이제 습관인 것 같아요. 이제 원포인터 아까 얘기하셨듯이 변화하고 싶지만 내가 습관이 이미 길들여져 있고 근데 변화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이냐. 그냥 이런 돈 많은 돈 내가 내일, 다음에, 내년에, 다음 기회에 자꾸 이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은 지금은 뭔가 안주하고 편안할 수 있겠지만 그 습관 가운데에서 결국은 자기 인생은 힘든 고통의 길로 계속 가는 게 아닌가. 저희도 이렇게 한 가지 좀 더 배워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. 스스로 원포인트 업을 어떤 쪽으로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? 지난 회차에서 이제 그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건강 이야기를 하시잖아요. 안 그래도 저도 아직 젊긴 하지만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매일 뜁니다. 매일은 아니고 그래 2, 3일에 한 번씩은 뜁니다. 근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집에 있으면 귀찮지만 그래도 막상 나가면 또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 10kg 정도를 뺐습니다. 다시 조금 찌긴 쪘지만 그래도 한 10kg 정도를 뺐거든요. 그래서 그 원포인트 업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. 하루하루 조금씩 걷더라도 집 밖에 나가가지고 조금씩 실천하는 거. 그게 나중에 축적이 되면 한 달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한 7개월, 8개월 정도 됐거든요. 8개월 되니까 몸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근육도 좀 붙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영천에서 열심히 뛰고 중간에서 한번 만나보도록. 달리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실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성사님하고 저하고 중간에서 만나려고 그러면 대전에서 만나시게요? 몇 날 며칠 뛰어야 되는데. 네, 그렇죠. 뛰어서 만난다. 진학종 정사님들. 이 10가지 키워드가 다 따로따로 보이긴 하지만 저희 이 인드라망처럼 다 그물고리에 이렇게 다 얽혀져 있어요. 얽혀져 있어서 공진화가 나오면 또 원포인트업, 또 옴니버까지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도록 이 10가지 키워드가 잘 어울린다 하면 우리가 원할 수 있는 세상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. 근데 그 제일 기본에는 아주 필요로 한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 관리가 참 힘드네요.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파스칼이라는 우리 철학자, 시인이자 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대요. 사소한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. 사소한 게 힘들어요. 네, 사소한 것이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사소한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. 결국은 우리 이 소소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결국은 우리 오늘 얘기한 이 트렌드 부분에 있어서 아보화에서 시작하면 원포인트 쭉 이어지는 부분이 아닌가. 저도 그렇고 우리 정사님들도 그렇고 제작진분들도 그렇고 다음 촬영이 있잖아요. 다음 촬영 때까지 우리 숙제를 다 같이 같은 숙제를 해가지고 오죠. 어떤 숙제냐면 옴니버가 주 키워드잖아요. 누구 생각하지 말고 그죠? 내 스타일로 가족분들과 사진 촬영. 요즘에 즉석 사진관 있죠. 가면 그냥 이렇게 안 찍습니다. 가서 머리띠도 하고요. 그죠? 선글라스도 끼고 여러 가지 꾸미는 게 있어요. 가서 자녀분들과 전수님 꼭 모시고 가서 사진 찍고 인증샷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왜 웃으시는데요? 반드시 안 해봤으니까 그 고정관념에서 깰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봅시다. 오늘도 두 분 정사님들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2024년도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2025년도 아주 소소한 행복
하루하루가 뜻깊은 하루가 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서원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 준비한 멘트 해볼까요? 아보아 잘 살아보세.